저는 말했지 저도 이렇게 자세히 보고 직접 오기 전까지는 그냥 아이돌, 그냥 메이저 아이돌이 되고 싶은데 데뷔를 못하고 그런 오디션에서 합격 못한 애들이 스스로 데뷔를 해서 멤버들도 그렇게 활동하는 줄 알았고 여기 오시는 분들도 그냥 어쨌든 일반 아이돌 좋아하는 감각으로 비슷하게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서로 둘 다 다르더라고. 내가 보니까 멤버들 입장도 팬 입장도. 그 얘기하면 안 돼. 같이 나중에 나 혼자 얘기해. 제 생각에는 제가 처음에 의아했던 게 저는 만약에 이 친구들이 아이돌을 목표로 하는 친구인데 여기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면 홍보를 많이 해야 되고 자기네들이 눈에 띄려고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처음에 이것도 일을 의뢰받고 이렇게 접촉을 많이 해봤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 노출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튜브나 이런 데도 공개 안 하려고. 그래서 내가 그럼 왜 쟤네들은 활동을 하고 있지 저거? 근데 이제 그때 중명님 만나고 이제 이해가 풀렸는데 네. 그 아이돌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냥 자기 알바처럼 잠깐 뭐 집에 안 걸리고 몰래 하는 친구들이 많다면서요. 뭐 그런 친구들도 있고 뭐 공개해서 부모님을 데리고 오시는 애들도 있고 한데 보통은 막 알려지고 싶어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희한했어. 그럼 왜 하고 있지 처음에 이랬는데 그때 이제 보니까 예를 들어 뭐 메이저 카페 알바하듯이 그냥 돈 벌려고 잠깐 이게 좀 돈도 벌 수 있고 좀 본인들이 이런데 어느 정도 관심 받고 하는 걸 좋아할 수도 있고 근데 그게 막 알려져서 가족에게 알려지나 그런 것까지는 싫은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죠. 잠깐 하고 그만두는 사람이 많다면서요. 네, 맞죠. 또 하나는 이건 것 같아. 중명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팬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못 믿는 것 같아. 딴 데 노출을. 본인들이 본인들 채널에서 스스로 하는 것까지 오케이인데 본인들한테 너무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나니까 딴 데서 외부에서 뭐 하자고 하는 거를 좀 꺼려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당황하죠. 그 팬들 쪽에도 얘기를 해볼까. 중명님 만났던 팬들은 뭐가 이상한 거야? 왜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구조예요? 스토커도 하는 사람도 하고 보통은 뭐라고 해야 되지? 이상하다고 하는 게 내가 준 만큼 받고 싶어 한다고 해야 되나?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쵸? 네, 그런 행동들이 이상하다는 거죠. 그쵸. 네, 그런 행동들이. 그게 네. 연애할 때도 그러면 안 되잖아. 그렇죠. 사실 뭐 어릴 때 진짜 10대, 20대 때 그런 연애들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때도 그런 연애를 하는 것도 안 좋은데 내가 이거 선물 줬다고 날 그만큼 좋아해줘 이것도 사실은 되게 어린 연애인데 여기에는 사실 연애 경험도 없는 분들도 많이 오시고 그리고 저렇게 사람들하고 이게 TV로만 보고 앨범 사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보고 말도 하고 좋아하니까 되게 친밀하고 가깝다고 자기가 착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진짜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날 바라봐 나만 봐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팬들이 많다는 게 전 충격이었어. 그래서 얼마나 힘들게 얘들이 더 힘들 수 있어 어떻게 보면 메이저 아이돌보다 직접 봐야 되고 그러니까 또 걔네들을 위해서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웃으면서 어쨌든 걔네들한테 수익을 얻을까. 그리고 이게 있어 은근히 그런 갑질이 들어갈 수 있죠. 내가 그렇죠. 너희들한테 이만큼 쓰니까. 갑질 심하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 근데 이게 되게 옆에서 보면 좀 그런 게 저쪽은 뭐 억 단위인데 여기는 10만 원 단위로 갑질 당하니까 그것도 힘들고. 근데 사실 돈 벌기 힘든 거야. 맞습니다. 뭐 힘들죠. 그러니까 그런 게 참. 특히 사람 상대하는 건 정말 힘듭니다. 그렇죠. 그래도 직접 상대하고 이게 내가 물건을 파는 거면 물건으로 그래도 한 쿠션이 돼서 오는데 이건 나를 판매하는 거니까 그게 힘들고 뭐 또 이게 그러니까 SNS 노출을 꺼린다는 게 저도 이해가 된 게 그러면 그렇게 뭔가만 뒤틀리면 이쪽에서 SNS에 막 댓글 달고 소문내버리니까 그게 엄청 힘들잖아.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 쉽지는 않죠. 이게 또 오래 하는 친구들은 멘탈이 엄청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반대로 거기에 좀 메리트를 느꼈어요. 어쨌든 이 시장이 지아이돌 시장이 일본처럼 그냥 메이저 지아이돌 시장이 아니라 우리나라 메이저, 우리나라 지아이돌 시장은 사실상 거의 일본 아이돌 시장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어도 용어도 다 일본어를 쓰고 팀 이름도 일본어로 하기도 하고 음악도 커버할 때 일본곡을 많이 하잖아요. 예. 아 근데 맞아 이것도 궁금한 게 그럼 우리나라에서 커버할 때 예. 일본의 지아이돌들도 있고 예. 일본의 그냥 그 4648 팀들도 있잖아요. 네. 4648보다 지아이돌 곡을 커버하는 경우가 많아요? 거의 다 지하. 아 그래요? 네. 우리나라에서 그건 왜 그래?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도 지아이돌보다 4648이 더 유명한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하지만은 뭐라고 해야 되나, 한국의 지하 아이돌은 왕도가 강세가 아닙니다. 완전 왕도- 특이해야 돼? 그건 아니고 전파라든가 네. 이런 좀 그런 쪽 전파가 지금 유행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4648은 왕도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왕도를 하겠다는 팀들이 한 번씩 하지. 지금은 그 메이저로 간 예를 들어 모모크로라든가 예. 최근에 그 아타라시 갖고 네. 이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이 정도도 너무 메이저야? 안 되죠. 아 이것도 안 껴져? 네. 와. 잘 안 나옵니다. 즉 모모크로 팬들도 같이 지금 지하돌이 쓰신 분도 있는데 그분들도 모모크로 노래 나왔다면 좋아합니다. 왜냐면 안 나오거든요. 예. 그리고 아타라시 갖고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거의 전파, 라우드, 페스티벌 게 정도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조금 신나게 놀 수 있는 것들. 막 나를 봐줘라기보다 신나게 놀 수 있는, 같이 신나게 놀 수 있는 그런 노래. 그럼 모모크로는 그거 아니에요? 신기하네. 지금 우리나라의 지아이돌들 중에서 그런 소위 대장급 가장 유명한 팀들은 누구라고 할 수 있어요? 대장급이라고 하면은 보통 네키루, 네. 덴파마루, 프록시마 클럽 뭐 이렇게 요즘 이야기하고 있죠. 이 팀들은 활동한 지 좀 됐나요? 오래됐습니다. 그래도. 오래되기도 예. 하고 이 팀들의 그건 뭔 것 같아요? 옆에서 봤을 때? 이 팀들이 인기 있는 이유 인기 있는 이유. 뭐 멤버들이 또 이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노출도 많이 되고 활동도 많이 하고 다른 팀에 비해서 오래 했으니까 좀 더 잘합니다. 무대를 좀 잘하고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은 신나게 할 수 있고 놀 수 있고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예, 뭐 그래서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무리 즐거운 곡을 가져온다 해도 무대 위에서 밑에 있는 오타쿠들을 이렇게 막 진두지휘도 못하고 막 자기들 이제 춤추기만 바쁘고 노래 부르기만 바쁜 애들은 재밌지 않죠. 아무래도 섞이지 못하니까 그런 짬밥인 것 같기도 해요. 이 팀들이 그거를 제일 잘하는 팀들이고 네. 이 팀들은 지금 그러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해요? 관객 동원령이? 동업령은 자세하게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그 친구들이 여는 공연장은 다 거의 다 매진이 되고 매진이 되는 공연장들이 보통 130에서 180석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얘네들은 원맨을 해도 매진 시키는 거예요? 원맨을 해도 예전에 프록시마 클럽이나 그 덴파마루나 이런 거 원맨 하는 거 보면 100명은 넘게 가더라고요. 아무튼 그 정도 파운이 있는 거네. 네. 팀들은 공연 올 때 7일에는 어차피 네키로랑 덴파마루랑 루시드림이 있으니까 예. 그런데 그러면은 루시드림하고 엑시던트는 약간 락베이스 팀이라고 하셨나요? 보통 메탈, 네. 코어 쪽으로 라우드라고 합니다. 네. 이쪽 계열? 그럼 네키로랑 덴파마루 프록시마는? 전파라고 보면 되죠. 근데 얘네들은 각자 뭔가 좀 다른 게 있긴 있어요? 아니면 그래도 비슷한 계열이에요? 다르죠. 다르긴 다릅니다. 다른 뭐가 다른 거야 그 안에서? 뭐라고 해야 될까? 확연히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건 잘 모르겠는데 그 팀만의 매력이 따로 있는 건 알 것 같아요. 콘셉트적으로도 뭔가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좀 있죠. 있고. 예. 그리고 그럼 클리츠는? 클리츠도 락, 메탈 쪽에 여기도? 해가지고 라우드입니다. 근데 그럼 사실 그때 말씀하신 한국에서는 아직 라우드 계열은 그렇게 인기가 있는 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전파 쪽에 인기가 있고. 예. 근데 이 팀들도 좀 오래된 팀들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중령님이 보기에 이 친구들이 저 라우드 계열을 계속 해나가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해요? 별로 저변이 없는데?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룹이고 자기들이 즐거워서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무대에서 하는 거 보면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실제로 공연 가서 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파 쪽이 더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라우드가 그렇게 인기 없는 건가 별로? 라우드는 일본 애들도 좀 약세긴 하죠. 아, 제아 아이돌 쪽에서는? 네, 일본에서도 약세기도 하고 한국에서도 그다지 인기를 얻지 못하는 거 보니까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다 약세, 라우드가 다 약세로 돌아서고 있다는 건. 이쪽은 좀 더 메탈이에요? 지금 루시 드림이나 엑시던트 이런 팀? 엑시던트는 메탈, 완전? 메탈이죠. 그러니까 그럼 메탈은 베이비 메탈 같이? 베이비 메탈처럼 메탈이죠. 근데 베이비 메탈도 뭐 완전 메탈은 아니지만 그래도 메탈이고, 또 루시 드림은 코어 쪽, 트랜스 코어라고 또 다른 장르가 있고. 잠깐만. 그럼 이 팀들은 오리지널 곡도 하고요? 예, 오리지널 곡이 다 있는 팀입니다. 누가 만드는 거야? 아니, 어쨌든 중동님은 이 지하 아이돌 공연 때문에 예, 집까지 일로 이사한 거잖아요. 언제 맞습니다. 오신 거예요, 일로? 여기 2년 됐습니다. 아니면요? 네. 그럼 그때가 한창 맥스였던 거예요? 한창 다녔을 때? 한창 다녔을 때 뭐 보통 지금이 맥스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 아이돌 시장은 저는 그때가 맥스였어요. 아, 그래? 네. 그때는 지금 여자친구 만나기 전이에요? 예. 아, 지금 뭐라 그래요? 그래도 아직도 매달은 가는 거잖아요. 매달 3번, 4번은 가죠. 그러니까 네. 한 달에 그렇게 가면은 네. 그거에 대해서 그 이해도가 있는 분이? 아, 공연장에서 만났어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분은 누구 팬이에요? 똑같이? 그 라쿠? 아닙니다. 아, 딴 데? 다른 팀 팬입니다. 지금까지 5년 동안 보면서 가장 뭔가 사람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멤버가 있다, 팀이 있다면 네. 누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제가 보는 라쿠가 속해 있는 라쿠하루지만 지금은 또 휴지를 했고, 지하 아이돌 오타쿠한테 물어보면 누구 추천할래? 하면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네키루 덴파머루 프록시마 클럽입니다. 그럼 저도 어쩔 수 없이 신나고 이런 거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덴파마루로 하겠고, 막 엄청 열광하듯이 막 사람들이 막 우르르 몰려다니고 엄청 응원 열심히 하는 팀 보고 싶다, 그러면 네키루입니다. 근데 이제 좀 가볍게 볼 수 있고 또 예쁜 사람들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비주얼적으로나 이런 곳이 프록시마 클럽이 좀 더 크기 때문에 이런 별로 사람이 그 사람이 좋아하는 별로 추천을 해주자면 이런 세 팀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번에 롤링홀에서 첫날에 클리츠와 엑시던트가 나오고 두 번째 날에 네키루, 덴파마루, 루시 드림이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오셨으면 좋겠고, 이틀 둘 다 지금 보니까 VIP 특전이 있어서 VIP 표를 사시면 당연히 VIP 석에도 앉지만 이 가면조시의 리허설, 그러니까 다른 팀 말고 가면조시의 리허설까지 볼 수 있는, 오전에 하는 그것까지 VIP 특전으로 팔고 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중도님이 생각하시기에 아직 이 지아이돌 공연을 안 본 적이 없는 분들 중에서 예. 뭐 이런 분들은 오셔서 보면 재밌을 거다, 추천해 줄 만한 포인트. 추천해줄 만한 포인트. 이건 뭐 나중에 편집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오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생각 오지 말라는 이유 뭐야? 오지 말라는 거예요? 빠지면은 또 엄청 몰입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조금 직접 가까이서 보게 되니까. 예, 엄청 몰입하게 될 수 있어서 또 이상한 사람으로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딱 막 너무 빠지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 적정선에서 그만해라 하지만 멈출 수 없어요. 보통 다 젊은 친구들이고 이러니까 그냥 직진입니다. 멀리 가는 사람들 많이 봤구나. 맞습니다. 뭐 추천을 하자면 아무래도 요즘 지하아이돌 많이 쇼츠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유튜버들도 많이 찍고 있잖아요. 생각보다 괜찮고 생각보다 재밌고 즐겁게 놀 수 있어서 한번 가볍게 보러는 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공연이 재밌다는 포인트가 실제로 락 페스티벌에 가도 노래만 열심히 하는 가수들도 많고, 근데 되게 막
관객들하고 잘 노는 가수들이 있는데 네. 사실 메이저엔 그런 가수들이 별로 없으니까 네. 메이저에 가끔 그런 가수 한 번만 나와도 이제 락 페스티벌에는 여러 가수가 나오잖아요. 예. 딴 팬들도 저거 뭐야 하고 엄청 신기해요. 예를 들어 최근에 그 싱어게인 원 출신의 이승윤님이라고 있어요. 이승윤님이 진짜 그냥 공연장에서 엄청 막 본인이 공연을 10년 이상 기타리스트로 시작해서 저 홍대에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생 라이브로 해요. 엄청 놀아요. 근데 메이저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팬들이 놀라요. 저거 뭐야? 이렇게 하고 나중에 관심을 가지고 하거든요. 제 아이돌도 그런 포인트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서 그게 재미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저도 이제 일을 하니까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 1월 6일과 7일에 공연이 있는데 한번 그래도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팀이 오니까 그래도 얘네들은 엄청 잘하긴 할 거 아니야. 공연 그렇죠. 공연 그거 짬밥은 있으니까. 예. 그래서 한번 일본의 홈모노의 팀의 힘은 어떤가 보시고 시작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후에 이제 공연 끝나고도 제가 중간중간 일하는 모습도 찍고 이 참여하는 멤버들 인터뷰도 찍고 이후에 후일담도 찍을 테니까요. 앞으로 제가 중국님한테도 계속 추천을 받고 예. 또 일에 대해서 부탁을 드릴 테니까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